엄마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 아이 책 좋아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안녕하세요. 빛이 나는 미나 엄마예요. 오늘은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책류가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발달에 맞춰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을 갖는 주제와 소재들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주변 지인들의 추천이나 인플루언서들의 말만 듣고 전집을 구매해서 적기가 아닌 시기에 노출해버리면 아이에게 책 수준이 너무 높거나 혹은 너무 낮아서 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최고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정답은 우리 아이에게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책류가를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책류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먼저 보여줘야 될지 너무 막막하시거나, 책류가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내가 우리 아이 발달에 맞춰서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시라고 책류가 로드맵을 정리해 보았어요. 아동 발달 전문가들이 말하는 아이 뇌 발달을 고려하고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을 근거로 시기별로 정리를 해드렸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0세에서 2세까지는 무조건 재밌는 책이에요. 비싼 저집은 필요 없고요. 혹시나 경제적인 여유나 공간적인 여유가 되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셔서 아이랑 충분히 많이 읽을 시간이 많다고 하시면 사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가 물고 뜯고 찢는데 안 돼! 라고 소리 지르지 않으실 정도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책이 놀잇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고 뜯고 찢을 때마다 제재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책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지도 않을 뿐더러 책을 점점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엄마가 부담 없이 아이가 책을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책들을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튼튼한 보드북을 추천드리는데, 이 시기에는 헝겊책도 있고 입체북, 플랫북, 팝업북, 그리고 누르면 소리가 나오는 사운드북, 불빛이 나오는 불빛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어주는 책들 위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돌이 좀 지났을 때에는 의성어, 의태어들이 많이 있는 책들을 보여주시면 좋아요. 이 시기에는 저희 집에도 단행본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돌잡이 시리즈도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돌잡이 시리즈가 잘 나와 있는데, 특히나 하나만 꼽자면 돌잡이 수학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작다, 크다, 길다, 짧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장본으로 넘어갈 때 아이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들을 알고 보는 거와 잘 모르고 보는 거는 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돌잡이 수학 정도는 제가 강력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워킹맘이어서 매 시기마다 단행본이나 보드북 같은 것들을 제가 찾아서 사주기가 조금 힘들다 하신 분들에게 아이 챌린지 호비도 추천드려요. 중요한 건 이 시기에는 아이가 책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2세에서 3세에는 보드북을 졸업하고 양장본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인데, 책을 읽어주면 제법 귀 기울여서 듣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전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이 시기에는 반복 독서의 황금기예요. 아이가 단행본이든 전집이든 유독 한 책만 갖고 오더라도 아이가 갖고 오는 책을 무한 반복으로 읽어주세요. 유아기 전체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계속 보여줘야 하는 것은 창작이에요. 창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아기 때가 상상력이 제일 풍부하게 꽃피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창작책을 충분히 읽어주세요. 인간의 상상력은 유아기 때 최고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창작책은 꼭 필수로 보여주시면 좋고요. 2세, 3세 때 추가로 보여주시면 좋은 것은 자연 관찰이에요. 두돌이 지나고부터는 아이들이 바깥 활동이 많아지면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자연 관찰을 자연스럽게 노출해 주시고 함께 아이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좀 빠른 친구들은 이 시기부터 자아가 강해져가지고 아니 내가 싫어 이 말들을 많이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인성동화를 보여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봤던 똑똑 마음 단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책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주고 싶다면 생활동화를 추천드려요. 생활동화는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주제로 담았기 때문에 공감도 되고, 아이가 책을 혹시라도 좋아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생활동화로 시작을 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생활동화에 대한 저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퀄리티 좋고 유명하고 수준이 높은 책이 좋은 책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즐기면서 좋아해서 읽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이 시기에는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시기에 아이가 창작책이나 자연관찰에 관심이 없으면 생활동화, 인성동화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 아이들이 궁금한 게 많아지기 때문에 왜, 왜, 왜 지옥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일일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책 속에서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쉬운 용어들의 개념들을 알고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 시기에 첫 지식책을 노출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지식체계라고 해서 막 어려운 책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학, 과학, 우리 생활 속이 다 과학과 수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셔서 노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세, 4세에는 슬슬 다독을 하는 시기예요. 아이들이 책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흥미를 가진 상태에서 점점 책을 읽은 양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봤던 책보다 조금 더 글밥도 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책들을 보여주시면 좋고요. 이 시기는 뇌 발달상 정서 발달이 엄청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성 동화를 꼭 추천드리고요. 아이가 느낀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감정을 다룬 책들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호기심을 채워주는 지식책을 보여주면 좋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거를 이해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수준 높은 수과학 책들은 피하시고 쉽고 재미있게 풀어져 있는 쉬운 단계부터 노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세에서 5세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유치원에 가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쉬운 사회책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옹진에서 나오는 사회탐방이랑, 이전에 창작책을 많이 봤던 친구들에게는 그레이트북스에서 나오는 사회공룡도 추천드려요. 4세, 5세 때는 이전에 책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책을 읽는 게 재밌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쯤부터 쉬운 전래동화, 명작동화를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갖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5세에서 6세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이들이 갑자기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쯤부터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거나 수준 높은 지식책은 피하시고 쉬운 경제책이나, 그리고 나 중심에서 타인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모방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쉬운 인물책을 노출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6세, 7세 때는 지금까지 봤던 책들, 창작, 자연관찰, 인성동화, 과학, 수학, 사회, 지식책, 전래, 명작, 이것들을 꾸준히 계속 글밥을 늘려가면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아이가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더 많은 것을 깊게 사고를 확장시켜주고 싶다면 우리 문화, 세계 문화, 역사, 철학, 신화까지 다양하게 노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영역을 노출해 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느 분야에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찾기 위함이지, 방대한 지식을 유아기 때 쌓아놓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책류가에 대한 부담감은 내려놓으시고
어차피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더 넓게, 더 깊이, 체계적으로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아기 때는 맛만 보여준다 생각하시고 노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 꼭 봐야 하는 전집은 없어요. 안 본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안 보면 아쉬운 전집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황금 같은 유아기, 이 시기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전집이어도 이미 초등학생이 된 친구에게 유아기 때 유명한 전집들을 보여준다 한들 재밌게 봐줄 친구는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때에도 볼만한 책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기왕이면 적절한 시기에 맞춰 좋은 책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책을 노출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도서관을 함께 가주는 것까지가 저희가 해야 할 몫이고, 그 환경 속에서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은 온전히 아이의 몫이에요. 엄마가 책 육아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지 아이도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좋아하고 책에 접근할 수 있어요. 아이도 엄마도 언제나 즐거운 책 육아가 되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빛이 나는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